자진 퇴직 제의를 수락한 연방 공무원들이 7만 5천 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트럼프 머스크 팀은 대대적인 연방정부 개편, 개혁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 건강보험사들이 한 해에 8억 5천만 건이나 보험 커버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리노이주에 이어 뉴욕주를 불법 입국자 체포 추방 작전을 방해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월에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2순위와 비숙련직은 소폭 진전된 반면 비성직자 종교이민은 후퇴했고 가족이민은 제자리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참치캔이 보툴리누스균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 조치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머스크 팀의 자진 퇴직 제의를 수락한 연방 공무원들이 7만 5천 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연방기관 통폐합과 연방 공무원 대폭 감축 작업에 더 박차를 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머스크 팀은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연방 부처들의 예산을 30 내지 40% 삭감하는 목표로 일대 개편, 개혁 작업에 돌입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 수장은 최근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만나 어떤 장애물에도 대대적인 연방정부 개편과 개혁 작업에 돌입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We're going to look at the military, we're going to look at education. They're much bigger areas. We have massive amounts of fraud that we caught. People voted for major government reform. There should be no doubt about that. 50건이 넘는 법적 소송을 당한 트럼프 머스크 팀은 연방 공무원들의 집단 항의와 연방 지방 법원들 다수가 제동을 걸고 있으나 연방정부 일대 개혁은 더욱 밀어붙이려는 태세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승소한 연방 공무원 200만 명에게 제의했던 자진 지연퇴직 방안을 12일 저녁 7시에 마감한 결과 연방 공무원 7만 5천 명이 이를 수락한 것으로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지금 사직하면 9월 말까지 봉급과 베네핏을 제공하겠다는 연방 인사관리국 OPM의 제안은 매사추세츠 연방지법판사에 의해 일시 중지됐다가 12일 판결에서 시행을 승인받았으나 곧바로 당일 저녁 7시에 마감했습니다. 연방 공무원 7만 5천 명이 이 제안을 수락한 것은 당초 트럼프 머스크 팀이 예상했던 200만 연방 공무원의 5 내지 10%, 즉 10만 명 내지 20만 명 퇴직에는 크게 못 미친 겁니다. 자진 퇴직제는 시작에 불과하고 훨씬 센 초강력 연방 공무원 해고 태풍이 몰아닥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머스크 팀은 내부 스태프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대대적인 연방정부 개편 작업이 이제 시작됐다고 선언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머스크 팀의 연방정부 일대 개혁은 연방 부처나 기관들을 통폐합하고 예산은 전 부처에서 일괄적으로 30 내지 40%나 삭감하며 당연히 연방 공무원의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밝혔습니다. 연방 공무원 대규모 감원은 이미 DEI, 즉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 부서 폐지와 USAID의 국무부 병합, 이어 연방교육부 폐지와 국방부 컨트랙트 일대 정비로 이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USAID의 전세계에서 일해온 전 직원은 10,000명 이상이지만 연방 공무원은 4,700명인데 그중에서 290명만 남긴다는 방침이어서 4,400명이나 대거 감원될 것으로 보이고 연방교육부를 폐지하면 전체 거의 전원을 해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 효율부는 공개적으로 얼마나 많은 연방 공무원들을 해고할지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공동수장에서 물러난 비벡 라마스와미는 230만 명을 절반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언한 바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지출하고 있는 한 해 예산은 6조 7,500억 달러에 달하지만 소셜 시큐리티 1조 7,200억 달러, 메디케어 8,320억 달러, 메디케이드와 오바마케어 7,070억 달러, 국방안보 예산 9,000억 달러는 손대지 못하거나 삭감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로 삭감할 대상은 각 부처에 내려보내는 1조 7,200억 달러의 재량 예산으로 30 내지 40%씩 삭감할 경우 1년에 5,160억 달러 내지 6,880억 달러를 줄이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공언한 2조 달러 절약에는 턱없이 미달하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어떤 예산을 없애려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예고한 대대적인 감축의 예외 부서는 펜타곤 내 현역 미군들과 무기 그리고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들인데 이들 국방안보 예산은 재량 예산이 아니어서 손대지 않을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한 해 8,500억 내지 9천억 달러나 되는 국방 예산 중에서 국방 컨트랙터, 계약사들에게 너무 방만하게 배정해 낭비 요소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와 일제 정비를 통해 대폭 감축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를 비롯해 연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소규모 한인업체들도 많고 연방 계약을 따내 물품과 서비스를 공급해온 한인 계약사들도 많아 트럼프 머스크 팀의 일대 감축과 해고 태풍이 한인 경제에도 직격탄을 가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내 건강보험사들이 한 해 8억 5천만 건의 보험 커버를 거부하면서 수많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의료비 빚에 시달리고 의료 파산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강보험사들은 한 해 50억 건을 처리하고 있어 갖가지 이유로 전체 17%나 기각하고 의료비를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부담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헬스케어에 관한 한 후진국 소리를 듣고 있는 미국에서 미국민들은 상당한 월 보험료를 물고도 코페이먼트에서 디덕터블 등으로 본인들이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고 병원 입원 등에서 치료비를 청구했다가 기각당해 의료비 빚과 의료 파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를 비롯한 미국 내 대형 건강보험사들은 한 해 보험 커버 청구를 50억 건이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해에 8억 5천만 건이나 보험 커버를 거부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전체 보험 커버 청구 건수의 17%나 갖가지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험회사들은 보험사의 인네트워크가 아닌 곳에서 처방약을 구입했다는 사유로 거부하고 치료 필요성이 없거나 치료의 효과를 보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보험 커버를 기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보험 커버를 거부당한 미국 환자나 환자 가족들은 1% 이하만 보험사에 이의를 신청하고 수정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보험 커버를 받을 수 있는 분야인지 보험 약관을 잘 숙지하지도 않고 있고 어디에 어떻게 어필, 즉 이의 제기를 해서 수정투쟁을 벌일지 모르는 데다가 장기간 싸울 시간이 없기 때문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분석했습니다. 어린 딸의 희귀병을 고치기 위해 3년간이나 타 지역 전문의들을 찾아다녀온 한 부부의 경우 보험 커버를 거부당해 4만 달러의 의료비를 본인들이 내도록 청구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갚았어도 6천 달러의 의료비 빚이 생겼다고 이 부부는 토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1억 명 이상이 의료비 빚에 시달리고 있으며 가구당 평균 의료비 부채액은 6만 달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쌓여가는 의료비 부채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 상당수가 의료 파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 커버가 거절됐다는 통보를 받으면 포기하지 말고 이의 신청을 해보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이의 신청 건수는 1% 이하지만 한 번 어필하면 4분의 3이나 수정받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만약 보험 커버 거부 통지를 받으면 본인 또는 보험 전문인들의 도움을 받아 보험 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구체적인 보험 커버 내역부터 살펴보고 잘못 거부했는지 알아봅니다. 또는 거부 통지에 나와 있는 건강보험사의 담당 부서에 전화를 걸어 왜 보험 커버가 거부됐는지를 묻고 어필, 즉 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는 자신이 통화한 건강보험사의 담당 직원과 날짜, 케이스 번호 등을 모두 기록에 남겨두고 마라톤 투쟁에 들어갈 준비를 갖춥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건강보험사가 일부라도 커버해 본인 부담 의료비를 낮출 때까지 싸워야 하며 보험사가 끝내 거절한다면 한 단계 높은 직급에 다시 어필하거나 지역정부나 비영리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리노이주에 이어 뉴욕주를 불법 입국자 체포 추방 작전을 방해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른바 성역, 피난처 정책을 취하고 있는 주정부들과 로컬 정부들에 대해 연쇄 소송을 제기하고 연방 대법원까지 가는 법적 투쟁을 벌일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성역, 피난처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주정부, 로컬 정부들과의 법적 투쟁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연방사법당국의 총수로 취임한 펜 본디 연방법무장관은 뉴욕주를 연방정부의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작전을 방해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We have filed charges against the state of New York. We have filed charges against Kathy Hochul. We have filed charges against Letitia James. New York has chosen to prioritize illegal aliens over American citizens. It stops today. 펜 본디 연방법무장관은 뉴욕주는 미국 시민들보다 불법 체류자들을 우선시하는 선택을 했다면서 이는 오늘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의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협력하지 않는 이른바 성역 피난처 정책을 취하고 있는 주정부, 로컬 정부들을 상대로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 타겟으로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 쿡카운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뉴욕주를 조준한 겁니다. 연방법무부는 이번 뉴욕주 주도인 알바니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뉴욕주의 캐시 호컬 주지사, 레티시아 제임스 주 법무장관, DMV 차량운전국을 상대로 연방법 위반, 위헌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주 법률은 연방이민당국이 지역당국에게 불법 체류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협조하는 대신에 오히려 불체자들에게 이를 통보해줘 연방작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연방법무부는 소장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를 함께 제소한 것과는 달리 뉴욕주의 최대 도시인 뉴욕시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번 소송에서 제외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더욱이 톰 호먼 국경총수가 뉴욕시 에릭 애담스 시장과 다시 만나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밝혀 완전 우군으로 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법무부가 전날 자신에 대한 연방 형사 기소를 전면 취소하자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적극 협력할 의사를 재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뉴욕시도 성역 피난처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지금 당장 레드 스테이트들처럼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직접 동참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톰 호먼 국경총수 겸 추방사령관은 외국인 형사범죄자, 갱단, 마약 카르텔 등 극히 위험인물들을 체포하는 작전을 연방에서 벌일 때 뉴욕시 경찰이 외곽에서 측면 엄호해주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시사해왔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3월에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 이민의 이순희와 비숙련직에서 6에서 7주 진전된 반면 비성직자 종교 이민은 1년 4개월 후퇴해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에 비해 가족 이민에선 전순위에서 전면 제자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영주권 문호가 거의 제자리하고 있어 미국 이민 수속자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3월에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이민의 최종 승인일에서 이순희와 비숙련직에서 6 내지 7주 진전된 반면 비성직자 종교 이민에선 1년 4개월이나 뒷걸음했고 가족 이민은 전면 제자리했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3월의 비자 블러튼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접수 가능일은 취업 이민이나 가족 이민에서 전순위 동결됐고 취업 이민의 세 범주에선 희비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취업 이민에서 박사급이 신청하는 1순위의 승인일과 접수 가능일은 연속 오픈됐습니다. 석사 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 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3년 5월 15일로 6주 진전됐으나 접수 가능일은 2023년 8월 1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취업 이민 3순위 학사학위 이상과 숙련직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22년 12월 1일, 접수 가능일은 2023년 3월 1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취업 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일이 2021년 2월 1일로 가장 많은 7주 개선된 데 비해 접수 가능일은 2021년 5월 22일에서 멈췄습니다. 반면 취업 이민 4순위 종교 이민의 비성직자는 승인일은 2019년 8월 1일로 무려 1년 4개월이나 대폭 후퇴했고 그나마 접수 가능일은 2021년 2월 1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취업 이민 5순위 투자 이민은 승인일과 접수일이 모두 계속 오픈됐습니다. 미시민권자들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15년 11월 22일, 접수 가능일은 2017년 9월 1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2년 1월 1일, 접수 가능일은 2024년 7월 15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6년 5월 22일, 접수일은 2017년 1월 1일에서 재자리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10년 7월 1일, 접수 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8월 1일, 접수일은 2008년 3월 1일에서 멈췄습니다. 카스코, 트레이러조, 월마트 등 여러 대형마트들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참치캔 제품이 보툴리누스균 감염 우려로 리콜 조치됐다고 미 식품의약국이 발표했습니다. 해당 참치캔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확인 후 즉시 폐기하거나 반품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홍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참치캔이 보툴리누스 중독을 유발하는 박테리아에 오염되었다는 가능성이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우려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참치캔은 리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라이 유니온 시푸드가 제조 결함 가능성을 이유로 자발적인 리콜을 실시했다고 FDA는 밝혔습니다. FDA는 리콜 조치가 일부 참치캔 제품의 이지 오픈 뚜껑이 제조 과정에서 결함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밀봉 불량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품이 오염될 위험이 있으며 심한 경우 보툴리눔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FDA는 경고했습니다. 보툴리누스균 감염 시 신경마비 증상을 동반하는 치명적인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툴리누스 중독은 눈에 띄는 오염 징후 없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리콜된 참치의 섭취를 즉시 중단할 것을 전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보툴리누스 박테리아는 장 내에서 독소를 생성하여 호흡곤란, 근육마비 및 심지어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질병이 보고된 것은 없지만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 리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HEB, 라벨, 트레이더조, 반캠프스, 제노바의 4가지 브랜드 이름입니다. 참치캔은 구매한 업체에 반품하여 전액 환불받을 수 있으며 트라이 유니온 시푸드에 문의하면 제품 회수를 위한 키트와 쿠폰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트라이 유니온 시푸드는 이번 결함이 다른 제품 포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최고 수준의 안전 및 품질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치를 구매한 소비자는 상한 것처럼 보이거나 냄새가 나지 않더라도 제품을 섭취하지 말라고 FDA는 경고했습니다. WKTV 뉴스 홍의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